연애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오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밀당이에요. 상대가 다가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멀어지고,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가도 사라지고, 깊어지는 듯 하다가도 도망가고, 표현하는 듯 하다가도 감추는 이런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묶여서 밀당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이 밀당이라는 단어는 너무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 뒤에는 1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심리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밀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확인받기 위해 밀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지기 싫어서 밀당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압도되어 밀당을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전략적으로 밀당을 해요. 문제는 여자는 상대가 왜 그러는지 모른 채 나 때문인가? 감정이 줄었나? 관심이 없는 건가? 라는 결론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대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밀당은 대부분 상대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 구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밀당을 하는 이유를 단순한 테크닉이나 성향이 아니라 심리 패턴으로 분석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걸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내 자존감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이 영상은 남자를 비난하는 영상도 아니고, 여자에게 참고 또 참으라고 말하는 영상도 아니에요. 그저 인간 심리의 구조를 설명할 뿐이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이 덜 상처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져서 밀당을 하게 된다. 밀당을 하는 남자들 중 상당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밀당을 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약해지고, 약해지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은 거리두기 행동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며 즐겁고, 당신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에게 마음이 쌓여가는 남자가 있다고 해요. 이 남자는 스스로도 감정이 쌓이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빨리 빠져드는 건 아닐까? 나만 좋아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커져요. 그리고 이 불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답장이 느려지고, 갑자기 표현이 줄어들고, 갑자기 멀어진 듯한 태도를 보이죠. 이건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져서 불안이 생긴 결과예요. 이런 남자는 당신이 싫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가 흔히 하는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갑자기 왜 저러지? 하지만 대부분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유형은 다그치거나 확인하려 들면 더 멀어집니다. 불안은 압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가 잠시 안정될 시간을 짧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남자는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밀당을 한다. 밀당을 하는 남자 중 상당수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연락을 줄여서 내가 불안해하나 반응을 보고 싶고, 태도를 조금 차갑게 해서 내가 실망하는지 보고 싶고, 표현을 줄여서 내가 먼저 다가오는지 보고 싶어 해요. 이걸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관계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 패턴은 반복적입니다. 다가왔다가 안심하면 멀어지고, 멀어졌다가 당신이 반응하면 다시 다가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불안이 줄어들면 또 불안할 요소가 생기고, 안심하면 또 의심이 생기고, 확인하면 또 확인하고 싶어져요. 이런 패턴은 의도적인 전략이라기보다 상대의 관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유형의 남자는 대화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감정을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유형과의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안정감을 조금씩 높여주는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정감은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잡아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세 번째, 책임이 두려워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밀당을 한다. 밀당을 하는 남자 중 상당수는 책임이라는 단어의 압박을 느껴요. 이건 단순히 연애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압박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애가 깊어지면 당연히 상대에게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그 책임을 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남자는 감정이 올라오는 만큼 반대편에서 불안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다가왔다가 갑자기 태도를 조절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일이 생겼을 때는 감정을 접고 거리를 두고, 부담이 커지는 순간 답장을 줄이고, 관계가 진지해질 때마다 미세하게 뒤로 물러나요. 여기서 여자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나한테 마음이 진짜로 있는 건가? 왜 깊어질 때마다 멀어지는 느낌이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의 깊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형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커질수록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진지해지는 순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 흔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의 핵심은 감정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은 크지만 그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밀당이 습관처럼 따라붙습니다. 네 번째, 감정 접근 방식이 여성과 달라서 밀당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일부 남자는 밀당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여자가 보기엔 밀당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은 관계가 안정될수록 일상 공유를 더 하고 싶고, 감정 표현을 더 하고 싶고, 연결감을 더 유지하고 싶어 해요. 반면 남자들은 관계가 안정될수록 표현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놀랍도록 많아요. 여기서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차가워진 건가? 관심이 줄어든 걸까? 왜 예전 같지 않지? 하지만 많은 경우 남자들은 안정된 관계에서는 표현의 강도를 약하게 해도 사랑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자에게는
밀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락을 줄이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관계 유지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필요로 하지만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무가 많아지면 연락을 줄이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대화를 줄이고, 일이 해결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이건 심리 전략이 아니라 감정 접근 방식의 차이가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자가 볼 때는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밀당 같지만, 남자는 밀당이라는 개념조차 쓰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행동이 전략인지 자연스러운 리듬인지 구분하는 눈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막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상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밀당하는 유형도 있다. 이제 진짜 전략적 밀당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밀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을 조절해요. 말 그대로 전략적이에요. 연락을 줄여서 불안하게 만들고, 관심을 끌면 다시 친절해지고, 당신이 더 다가오면 다시 멀어지고, 다가오고 멀어짐을 반복하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더 많은 감정을 쓰도록 유도해요. 이 유형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째, 내가 관계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 둘째,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도구로 쓰고 싶은 욕구. 이 유형은 감정 표현이 적당히 분배되지 않아요. 당신이 조금 멀어지면 미친 듯이 다가오고, 당신이 다가오면 갑자기 차갑게 굴고, 상대가 흔들리면 확실한 말투로 감정을 풀어주고, 상대가 안심하면 다시 거리를 둬요. 이 패턴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소진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유형은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흔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자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징은 명확해요. 서로가 편안해지는 순간이 없고, 안정감이 아닌 긴장감을 기반으로 관계를 굴려요. 만나면 좋지만 계속 불안하고, 대화는 달콤하지만 행동은 차갑고, 가깝지만 깊게 연결된 느낌이 없어요. 이건 전략적 밀당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여섯 번째,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거리를 두고 상황을 조절하려는 심리. 밀당을 하는 남자 중에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외적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거절이나 상실, 실망 같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자신이 먼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조절하려고 하는 패턴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당신이 조금만 감정적으로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바로 직감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상처받기 전에 먼저 거리를 둬요. 또는 자신이 너무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감정이 주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사적으로 연락 빈도를 줄이기도 해요. 이건 유치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양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 감정을 깊게 경험하는 만큼 그만큼 크게 흔들리고 좌절도 크게 느껴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 입장에서 이해하긴 어렵죠. 왜 다가오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감정적으로 조심해야 할까? 왜 사랑이 클수록 뒤로 물러날까? 이 질문이 생기는데 정답은 간단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제일 먼저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밀어내기와 같은 행동들, 당기는 것 같은 행동들, 이런 불안정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신감 문제 때문에 밀당이 나타나는 경우. 의외로 많은 남자가 자기 가치관 부족 때문에 밀당을 해요. 겉으로는 여유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일까?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려는 건 아닐까? 내가 선택받는 입장인 게 불안하다.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게 손해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고 상대에게 너무 들이대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 불안해져서 균형을 맞추려고 거리를 둬요. 즉,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밀당이라는 행동이 방어 기제로 나타납니다. 이 유형은 특히 다른 연애 경험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보여요. 예전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차이거나 헌신했다가 무시당했거나 자신감을 잃는 상처를 받았던 남자라면 감정이 올라올수록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이 지배력을 잃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상대의 관심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불안 기반 행동이에요. 상대의 마음이 필요하면서도 너무 필요하면 불안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런 유형에게 밀당은 자기 확신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여덟 번째, 감정적 거리 유지가 습관처럼 몸에 밴 경우. 어떤 남자들은 연락 빈도, 호감 표현, 거리 유지 등 전체적인 연애 방식 자체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 패턴이에요. 이건 성격적 특성이나 성장 배경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지지받지 못했던 환경,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 가족 간 대화가 적었던 환경, 실수하면 크게 혼났던 분위기. 이런 환경은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감정 표현이 적고 상대에게 다가가는데 조심성이 많고 마음은 있지만 행동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패턴이 생기죠. 이런 남자에게 밀당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상대가 서운해할 때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감을 못 잡고 연락이 뜸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자기 리듬대로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는 자꾸 밀당으로 오해해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성격적 습관이에요. 감정을 빠르게 내놓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보는 게 익숙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깊어지는 게 조금씩 불편하거나 낯설기도 해요. 이건 고칠 수 있지만 상대가 이해해줘야 변화가 시작되는 타입입니다. 아홉 번째, 감정이 확신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탐색적 행동. 연애 초반에 남자들이 갑자기 거리 두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대부분 여자들은 밀당으로 해석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점검하고 확신하기 위한 탐색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내 마음이 진짜인지,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 내가 이 관계로 충분히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연락 빈도가 줄고, 만남이 느려지고, 말투가 조금 차가워지고, 감정 표현이 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여자들은 불안해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사라졌나? 갑자기 왜 차가워지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이건 감정이 식었다기보다 감정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남자는 상대의 리액션을 보기도 해요. 내가 거리를 두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
조금 늦게 답장해도 관계는 유지되는 걸까? 상대가 독립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가? 나에게 의존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체크합니다. 연애를 신중하게 하는 남자일수록 이 탐색 기간을 더 자주 가지고 그 과정에서 밀당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 번째, 선택을 미루는 남자는 행동의 균형을 통해 마음을 숨기려고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유형이 있어요. 바로 선택을 미루는 남자예요. 이 유형의 남자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이 과정에서 밀당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오지 않을 정도만 다가오고, 관심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말을 아끼고, 감정 표현은 하지만 책임질 만한 표현은 피하고, 이런 행동은 전부 감정을 드러내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에요. 선택을 안 하면 책임도 안 생기고, 상처받을 일도 적고, 관계가 불편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어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감정이 100% 드러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만큼 그 감정 때문에 흔들릴까봐 균형을 유지하려는 행동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헷갈리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멀어져 보이죠. 하지만 이 유형의 남자는 진짜 감정이 없을 때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연락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행동도 없어져요. 그런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남자가 밀당을 하는 이유를 심리학적 패턴을 중심으로 깊게 이야기해 봤어요. 사실 밀당이라는 현상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어요. 책임에 대한 압박,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성장 환경에서 비롯한 감정 표현 패턴, 탐색 기간, 선택 미루기 성향, 이 모든 심리가 다가오고 멀어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떤 패턴인지 정확히 구별하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자의 밀당을 해결하려고 여자가 더 매달리거나 더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상대 행동의 심리를 이해하면 당신은 그 감정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게 돼요. 이 시리즈가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